안녕하세요.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신호루입니다. 최근 장세를 살펴보면 그동안 시장을 압도하며 독주하던 대형주들은 점차 조정 국면에 진입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수혜받아왔던 중성주들이 바닥 구간에서 의미 있는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저피별 종목들을 중심으로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단순한 단기 반등이 아니라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재평가하려는 흐름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직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은 저PBR 중성주들이 상당수 남아있는 만큼 현재와 같이 중성주 중심의 순환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왔잖아요, 대체로. 그래서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쫓기보다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고 수급이 유입되기 시작된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더 중요해 보여요.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잘 대응하셔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준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성산업이고요. 대성산업 같은 경우는 강남고속버스 터미널의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상대로 이렇게 맥점을 이렇게 말씀드렸고, 바로 이제 상한가를 쳐버리더라고요. 추천드린 다음에. 그래서 현재 시세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고점을 형성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제 단기 가격 때문에 시세가 아직 좀 막힌 걸로 일시적으로 막힌 걸로 보여지고요. 현재 거래량에 비해서 밋밋하죠. 거의 뭐 그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다시 한번 앞전 고점 돌파를 시도 확률이 매우 큽니다. 단기 가격이 풀리면 바로 고점 돌파 흐름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인지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천일고성이나 동양고성에 비해서 시세가 거의 나오질 않았잖아요. 대선상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더 나온다고 보는 거죠. 어찌 보면은 상대적으로 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종목 말고도 뭐 신형 와쿠르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면 아직 시세가 끝난 건 아니에요. 저자산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자산주, 그럼 부동산 그 재평가되어 있는 어찌 보면 이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 부동산 가치주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왜냐면 명확한 뭐 주도주들 같은 경우 노복 관련주밖에 거의 뭐 중립적으로 봤을 땐 노복 관련주밖에 보이질 않고 사실 대체로는 뭐 거의 이런 종목들이 더 좀 강세 흐름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른 종목들은 막 수급 들어왔다가 죽었다가를 너무 반복을 해가지고 이미 너무 고점인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대체로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자동차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수급이 흐름이 좀 좋았다가 또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수급 흐름 좀 좋았다가 좀 정책이죠 어찌 보면은 좀 정책인데 제가 봤을 땐 지속적으로 좀 편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은 이런 부동산 가치주들이 좀 편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좀 보고 있는 만큼 일단 저PBR주들이 1순위고요. 무조건 저PBR주 담으셔야 돼 지금은. 괜히 높게 오른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담으시는 것보다는 돈이 안 돼요 그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시세가 아직 크게 나오지 않은 바닥주들 내에서 저PBR 그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고 PBR이 낮은 종목들을 손을 대시는 게 좀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수급 흐름이 좋을 겁니다. 추후에 수익 볼 확률이 굉장히 좋아요. 수익 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요.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린 다음에 또 조정 흐름이 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회복이 하다가도 또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 베이스가 좋아가지고 드린 부분이 커요. 굉장히 좀 여전히 뭐 21선 위에서 머물고 있고 정벌 형태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량거래량 실린 신고가 나온 다음에 추가 시세 없이 밀어버린 거거든요. 밀고 20선을 회복한 상태에서 이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놀다가 앞전고점 돌파 실현 확률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만큼 그냥 차분히 홀딩 하세요. 딱히 문제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내용상으로도 이제는 그 5G에서 6G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먹거리 성장성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차분히 홀딩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신용 비율이 좀 높아서 그런 것 같아. 바로 시세를 못 보내는 게 신용이 워낙 요즘은 또 신용 비율이 또 낮아야지 시세가 더 잘 나오더라고.
뭐 물론 뭐 크게 전 상관이 없다고 봐요. 결국은 갈 주면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상대적으로 신용비율이 좀 높은 편이어가지고 좀 정체기인 것 같아. 좋은 종목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가지고 그래서 크게 걱정 마시고 차분히 홀딩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모논시아 이모논시아 같은 경우는 직접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런 종목은 5일선이 깨질 때까지 사실 끌고 가는 게 맞아요. 깨질 때까지 끌고 가시는 건데 그래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금일 장세 흐름이 전일 장세 흐름이 좋지 않아서 일시적 음봉 모양으로 달린 걸 보여지고 한 번 더 앞전고점 돌파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들은 쉽게 죽진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유황량이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수급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 제약바이오주는 한 번 더 또 한 텀 더 또 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금일 전일 조정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영향을 받은 부분이죠. 아무래도 노후 관련주 수급 흐름이 워낙 좋았잖아요. 근데 조정이 나오다로 거래량이 전일보다는 크게 이렇게 나온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막 밀린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또 장대한봉이 나오면서 앞전고점 돌파 시도하는 게 매우 크고 아니면 21선까지 지지받은 다음에 밀린 다음에 수급 흐름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나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좋아 보여가지고 SPG도 그렇고 유로메카도 신고가 나왔죠. 저는 신고가까지 사실 본 건데 왜냐면 앞전고점 돌파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말씀드린 게 크죠. 바닥에서 말씀드렸어. 그것도 완전 바닥에서 말씀드려가지고 수익이 꽤 클 거라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연봉 자체가 보시면 전일 비해서 거래량이 밋밋하고 앞전에 대장관에 비해서도 밋밋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냥 민 거죠. 입 벌리고 그냥 개물량 개인들 그 세력 개입 없이 그냥 손 놓고 있었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기관 외인들이. 왜냐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 또 밀린 거죠. 어쩌면 기관 외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게 더 맞을 겁니다. 시장은 저는 결국은 뭐 흔들다가도 앞전고점 대파 또 나온다고 보거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로 봤을 때 한 두 텀 정도는 더 밀릴 수는 있어요. 밀리더라도 결국 앞전고점 대파 또 나오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돌파 흐름 나오면 노버주는 무조건 가더라고. 다른 종목도 못 가는데 노버주는 한 텀 더 그 지수에 따라서 잘 가는 그런 섹터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조정이 나오면 또 기회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어째 보면은.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되고 죽은 건 아니에요. 죽은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티로버틱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5일선 깨트리질 않고 유지를 하고 있죠. 조정률이 나왔지만 저는 이런 종목들은 앞전고점도 한 번씩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밀렸을 때 좀 실망했다 했는데 역시나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크게 문제는 없어요. 로봇 관련주는 저는 좋게 봐요. 이렇게 뭐 하이젠 아이언 같은 경우도 장대한봉 만든 다음에 밀어버린 거잖아요. 가두리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앞전고점도 봤다 한 번씩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는 뻔해요. 그냥 보면 그냥 뻔합니다. 그리고 라우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큰 수익 보셨죠. 제가 이 종목도 이때 말씀드린 다음에 다음날 바로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종목도 역시 상대적으로 수급이 덜 들어오는 로봇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다 정상적인 범위를 본다면 이 앞전고점 돌파 나오면서 33,500원도 넘기는 형태로 나오는 게 맞긴 해요. 왜냐면 1차 상승이 이제 어쩌면 반격형인데 깃발령 패턴인데 A만큼 B가 오른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패턴상. 그러면 아직 시세 흐름이 끝난 건 아니에요. 차트 베이스로 봤을 때는. 그 로봇 섹터들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1월까지는 내년 1월까지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셔야 된다. 로봇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번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ST 라이텍도 마찬가지예요. LST 라이텍 저는 앞만 봐도 앞전고점 대파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시세가 많이 나오지 않은 로봇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시면 되는 것 같고 사실 전일 제가 영상을 올리려고 했거든요. 사실 제가 전일 현대모백스를 추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했다. 맞다. 갑자기 로봇까지 하니까 그 생각이 나.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방송 올리려다가 안 올렸어요. 그냥 시간상 이게 제가 또 연구하는 게 있어가지고 주식을 저는 좀 연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영상을 올리려다가도
공부하다가 못 올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 요즘은 워낙 패턴들이 광범위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걸치면서 국내 증시의 패턴들이 계속 바뀌어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내는 게 좀 재밌어가지고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모양이 좋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진짜 특별한 일 없으면 앞정고점 돌파 넘기겠다 했는데 바로 시세가 나와가지고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음봉 조정이 만약에 전일 같은 경우에 음봉 조정이 많이 나왔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그럼 이 종목은 제가 추천을 했을 거예요. 금일 무조건 추천했을 겁니다. 왜냐면 앞전고점 돌파 나오는 흐름은 맞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이 꼴이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금일 만약에 진짜 시장이 다시 또 살아나는 형태로 나온다. 그럼 로봇 관련주의 수급이 들어온다. 그럼 현대모비스 다시 또 메꿀 수 있습니다. 그 이 꼴이 메꾸면서 장대몽 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산 로보티스. 전 두산 로보티스는 이해가 안 돼요, 당최. 이해가 안 되고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10만 원 무조건 넘긴다고 봐요. 가지고 계시면 결국은 10만 원 이상 간다. 두산 로보틱스는 너무 안 갔어요. 로보티즈나 로보스타에 비해서 이거는 가지라노.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원래 대장주란 말이야. 두산 로보틱스가 원래는 대장주로 좀 대접을 받아야 되는 종목인데 그 현재 흐름 봤을 때 완벽히 정별 형태야. 봤을 때는 완벽히 정별 형태로 된 상태. 21선, 61선, 120선, 300일선으로 정별로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전 좋아 보여요. 지수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나오는 게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이언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바닥을 기고 있는데 노봇 관련 좀 맞거든요. 시총 400억밖에 되지 않은 노봇 관련 결국은 나중에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거래량이 이 1차 수급 바닥권에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올 때마다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죠. 다 매수세예요. 매도세가 없어. 그러니까 매집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고 물량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종목을 한 번 시세 나오면 순식간에 나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 뭔 내용이 나올지 몰라도.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담아두시고 기다리신 전략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맞다. 이 종목은. 그래서 노보주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인솔루션은 미쳤어요. 계속 내리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좀 얼탱이가 없는데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야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부터는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8,800원 이하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가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잘라도 됩니다. 손절하셔도 돼요. 바로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부근에서 지지받고 장대 한봉 나와주면서 살려야 되거든요. 아예 이 앞전이 형성된 그 고점 넘기고 말 그대로 속된 말로 이번 주에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남았잖아요. 이번 주에 11,900원 넘겨야 됩니다. 11,900원 넘기는 흐름 나오는 게 맞아요, 사실. 모양 바로 살린 다음에 바로 고점 돌파 흐름 나오는 그런 형태로 나와야 된다. 현재 5일선, 21선을 대놓고서 또 하는 흐름을 보이잖아요. 되게 아슬아슬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장대 한번 끌어올리면 5일선이 다시 위로 올라가거든요. 21선 위로. 그러면서 살릴 것 같아. 왠지 이거 너무 어거지로 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거래량이 안 나오잖아요. 앞전에 대전 거래량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일 밀린다 하더라도 살리는 형태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8,800원 밀리면 당분간은 시세가 안 나와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한 두세 달 정도 좀 지켜보셔야지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뭐 그 내에서 결론 나오겠죠. 아니면 뭐 바로 뭐 1월 달에 뭐 시세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뺄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 정말 양아치입니다. 정말 양아치야. 그래서 기다리다가 상한가 한번 나오는 거 아니야? 왜냐면 전일 같은 경우에는 손절 많이 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이게 시세가 제대로 나온 것도 없고 눌림자리 잡힌 다음에 지루한 흐름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손절 많이 쳤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일단은 금일 흐름 보면서 추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번 같은 경우도 마지노선이에요. 여기에서 더 뺄 자리는 없을 것 같아. 오히려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 또 맥점이거든요. 갭을 메꾼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또 시세가 나아질 수 있는 형태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보안주들이 전 바로 나올 줄 알았어요. 뭐 쿠팡 이슈도 있고 다양하게 뭐 여기저기 막 터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 또 밀려요. 아무래도 시장이 좋지 않았고 보안주들이 대세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또 문제가 터질 걸로 좀 보여지는 거고 차트 베이스상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부분부터는 또 갭을 메꾼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또 스타트 할 것 같거든요. 또 다시 스타트한다는 건 시세를 다시 또 내보낼 수가 있다. 상방으로 또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는 만큼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크게 없어요. 사이버원도 제가 봤을 때 좋은 종목이야. 유니테크노 같은 경우는 딱히 문제는 없어요. 시장 흐름에 의해서 5일선이 깨진 것 뿐이지 재차 시장이 또 살아나면 다시 또 5일선 또 먹이면서 상방 슈팅이 또 나올 수 있는 형태니까요. 아무래도 이 ESS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여전히 또 좋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약에 정말 뭐 개선하게 된다면 ESS는 뭐 필수니까요. 그래서 좀 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베이스는 나쁘지가 않아요. 전혀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빛 레이저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저는 뭐 추후에 6,100원 이상은 항상 말씀드리죠. 6,100원 넘길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딱히 문제는 없어요. 그냥 흔드는 것 뿐이에요. 개인들을 어떻게든 떨궈내려고 흔드는 것 뿐입니다. 왜 신용 비율이 6% 이상이잖아. 그냥 신용이 높아. 대체로 이렇게 흔드는 종목은 그 흔들다 이제 개인들이 나가 떨어지면 그때 이제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근데 차트 베이스는 이미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앞전고점 돌파 넘긴 게 맞아요. 원래 넘겨야지 정상인 거야. 근데 안 넘기고 흔든단 말이죠. 그 흔든 다음에 결국 결론은 상방으로 간다야. 그가 사육대 목표는 흔들어서 개인 물량을 자기네들 목표치로 받아먹은 다음에 앞전고점 돌파 넘기려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흔드는 거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이 그냥 무시하고 가져가시면 결국은 크게 나올 테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 대하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종목 좀 크게 수익 드렸죠. 드린 다음에 갭을 그대로 또 메꿔 버렸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진입해도 되는 구간으로 봤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더 밀더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후재성 기사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미는 경우는 나중에 또 회복을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소하게 또 모아 나갈 것 같아요. 왜냐면 리셋됐잖아. 후재성으로 이렇게 시세가 나온 형태에서 다시 리셋이 된 거잖아요. 상한가 친 거잖아. 그리고 이거 형태에서. 근데 리셋이 된 경우에는 다시 또 좋은 매수기 준 겁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호재가 큰 종목일수록 이렇게 기관매인들이 안 좋은 종목으로 보이게끔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쩌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는 기관매인들도 분석을 할 뻔 몰라요. 근데 이제 결과가 좋게 나왔으니 이제 기관매인들 모으고 싶어 하잖아요. 어쩌면 자기네를 확실히 좀 모아가지고 고점에서 떨구고 싶어 하지 절대로 애매한 부분에서 떨구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 기관매인들도 개인들한테 털어야 되잖아. 근데 개인들이 따라붙었단 말이야. 이 내용 보고.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 좋은 호재를 어떻게든 좀 잘 해가지고 일단 개인들 물량부터 먼저 받아 먹은 다음에 어차피 이 종목은 결국 이젠 보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는 의도는 개인들 물량 빨아먹기 위해서입니다. 따라붙은 개인들 물량 빨아서 재차 이젠 목표치 이제 개인들 물량 받아 먹으면 다시 또 이제 끌어올리겠죠.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면서 고점에서 이제 개인들한테 다시 또 떨구는 형태로. 그러면 기관인들은 사악해요. 애매한 부분에서는 개인들한테 수익을 줘. 애매한 부분에서는 시세주 도중에서는 줘. 목표가 지점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근데 진짜 그 기관인들이 정말 수익을 안 줄 때가 바닥일 때하고 고점일 때야. 어쩌면 바닥일 때는 정말 흔들어요. 그 수익 잘 줄 때는 중반 부분은 이제 중간 부분이죠. 바닥과 고점 이제 중간 때 거기서 수익 잘 줘. 근데 이제 바닥하고 고점 때에서는 이제 털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지속적으로 우향으로 이제 밀고 올리고 정고점 돌파 못하고 애매한 부분에서 이제 반등 나오고 애매한 부분에서 밀고 약간 그런 형태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현재 흐름은 꿀이죠 꿀. 전 좋다고 봐요.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G2G 바이오. G2G 바이오도 좋죠. 거의 61승부까지 내려갔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종목을 앞전 고점 돌파 흐름 보고 이제 앞전 고점 돌파 흐름 나올 거라고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제가 이때 이제 말씀드린 거죠. 이 부분 때. 그러니까 수급이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현재 민 상태인데 딱히 문제는 없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은 모양 잡고 저는 앞전 고점 돌파 시도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입니다. 없으신 시청자님들은 담으셔도 되는 좋은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베이스가 굉장히 좋아요. 일단 내용은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차트 베이스만 빠르게 좀 설명드릴게요. 시간상 다시 10분이어가지고 리셋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현호산업도 이제 저PBR주이기도 하고 수급이 1차 시세가 들어온 다음에 옆으로 기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는 딱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대로 강하게 장단봉 한 방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진입하신 시청자님들께서는 그래서 이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칩, 코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단 상한가 나온 다음에 가루로 밀려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게 큰데 이 종목은 결국 밀다가 어떻다? 어느 순간에 상방으로 또 상방 돌파 시도하는 게 매우 큰 만큼 모아나가시는 자리입니다. 어쨌든 지금 AI 관련된 종목들이 다 좀 주춤되는데 우리나라 좀 틀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뭐 브루컴이나 뭐 엔비디아 뭐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수급이 거의 들어오질 않았어요. 오라클이나 뭐 이런 관련 그 미국 증시에 비해서 미국에 있는 그 AI 관련주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안 갔습니다. 터무니없이. 그렇기 때문에 안 간 종목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하시는 게 맞아요. 오히려 국내 증시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확률이 매우 크다. 저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신 종목들 한번 금일 추천주를 한번 두 종목 가져왔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세이브준 INC예요.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사실 실적이나 뭐 사업 구조보다 보유 자산 가치에 더 주목을 받는 기업이죠. 최근 천일고속, 동양고속, 뭐 대성산업 뭐 이런 종목들 같이 이제 부동산 가치주들이 유행하는 만큼 시가총액보다 보유한 토지 건물 가치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다시 부각되면서 이렇게 강하게 급등이 나온 종목이에요. 세이브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종목은 또 그 여전히 PBR도 0.3배 수준이라는 점에서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보여져가지고 유행이 하는 패턴이 맞아요. 왜냐면 요즘 부동산 가치주들 유행하고 있죠. 그 저PBR주들도 굉장히 좀 유행하고 있습니다. 바닥권 저PBR주들 반등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봤을 때는 세이브뉴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금일 추가적으로 또 민다 그러면 맥점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장대 한봉 나올 확률이 매우 커요. 나오는 것뿐더러 4,300원도 넘길 확률이 매우 큽니다. 워낙 저자산 주기 때문에 0.300밖에 되질 않으니 적정 가치까지는 사실 지수적으로 수급 흐름이 나오는 게 맞아요. 나도 여전히 지금 이게 수급이 들어와도 여전히 저평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신용 비율도 0.35%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요. 신용 비율도 적습니다. 그만큼 개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시세가 들어와도 개인들이 딴 데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또 이 악성 물량이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시세가 나왔어도 이런 종목은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테라젠 이텍스예요.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는 300일선을 뚫는 모습이죠. 뚫고 있고 굉장히 좀 차트 베이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전체 분석과 신약 개발 동시에 영위하는 바이오 기업이에요. 그 국내에서도 드문 구조를 가진 회사고요. 특히 유한양이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신뢰 포인트예요. 그러면 최근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유한양이 투자한 뭐 에임드 바이오라든지 이문 온시아 같은 바이오 기업들이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 종목이 이미 시가총액이 조 단위까지 올라간 상태라는 점이 특징인데 반면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보시면 1,000억대 초반밖에 되질 않습니다. 아직. 그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회사의 자회사인 매드팩트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 2배 이상 갔어요. 근데 얘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는 그 전일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주들 수급이 순하면서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종목도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형성된 최저점이 2,370원이잖아요. 이 회사 자회사가 2배 이상 갔습니다. 저점 대비. 근데 이 회사가 저점 대비 지금 어때요? 2배도 못 갔죠. 원래 평균적으로 하면 4,600원 이상 가야지. 제약바이오제 평균상으로 봤을 때 못해도 아무리 수혜받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4,600원 정도는 사실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3,600원 이상은 가는 게 맞거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차트 베이스로만 봤을 때 300에서 보통 넘기면 이렇게 넘길 흐름이 나오면 장대모 한번 추가적으로 나오거든요. 나온 다음에 조정을 보이면서 나중에 아마 제가 봤을 때 만약에 4,600원까지 꽂는다면 한 3,600원 이상 한번 슈팅 나온 다음에 흔든 다음에 한 두세 달 정도 흔든 다음에 목표가 지점까지 가지 않을까. 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뭐 이 종목도 저PBR주이기도 하고 PBR 1배 이하의 저평가 구간에도 있고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요즘은 저시총 저자산주 중심의 순환수급이 순환하면서 수급이 돌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또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한양의 투자 이력이라는 확실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지분 2대 주주로 유한양이 2대 주주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일단은 유한양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시총이 1,000원밖에 되진 않아요. 다른 종목도 조단인데 이 종목은 1,000원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괜찮다 싶어가지고 차트 베이스도 나쁘지도 않고 지금 차트 베이스도 정밀하게 보면 지금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보시면 121선, 61 지금 21선, 61선과 정배된 상태에서 또 21선에 120선 뚫기 직전이고 현재 3일선 돌파름이 나는데 어떻게 나왔다? 121선과 120선을 이렇게 동시에 지지를 받으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방으로 세게 빠질 자리도 없어요. 바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한방 정도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신용비율도 1.6%밖에 되질 않습니다. 크질 않기 때문에 부담도 적어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좀 적은 종목들 중에 하나다. 개인 투자자에 관심이 많으면 물론 고점이 아니면 좀 애매한 부분에서는 수급이 올라갑니다. 중반대에서는. 근데 바닥이나 정말 고점대에서는 수급이 전혀 들어오질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